늦여름 오후, 작은 마을의 오래된 단독주택. 햇살은 부드럽게 창문을 스치고 정우는 집 앞에 서서 살짝 굳은 손으로 벨을 눌렀다. 누구세요? 익숙한 목소리. 하지만 전보다 더 조용하고 어딘가 지친 느낌이 배어 있었다. 저예요. 정우요. 몇 초간 정적. 그리고 조심스레 문이 열렸다. 문 너머로 나타난 윤희는 여전히 단정했고 여전히 조용했고 어느 순간 더 쓸쓸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어쩐 일이에요? 형기일도 얼마 안 남았고요. 이번에 그림전을 열게 됐어요. 형을 기억하는 시리즈로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형과 가장 오래 시간을 보낸 사람. 당신의 초상을. 윤희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엔 놀람도 거부도 없었다. 하지만 쉽게 대답도 나오지 않았다. 초상화는 감정을 남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그게 전부 드러나는 작업인데.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형을 존경했고 당신을 이해하고 싶으니까. 그녀는 작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일주일 줄게요. 그 안에 끝낼 수 있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볼게요. 그날부터 정우는 매일 아침 그녀의 집으로 왔다. 붓과 캔버스, 연필과 노트를 들고. 첫날은 그녀를 바라보며 스케치를 시작했고 그녀는 거실에 빛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표정. 너무 고요해요. 그게 내 일상이니까. 좀 더 감정을 줘도 돼요. 그리움, 외로움. 아니면 뭐든.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그럼, 정우 너는 어떤 감정으로 나를 그리고 있어?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웃었다. 형의 그림자를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당신이 자꾸 다르게 보여요.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스케치는 선이 되고, 선은 형태가 되고, 형태는 감정을 담기 시작했다. 점심시간, 그녀는 정우에게 간단한 식사를 내왔다. 예전엔 형이 이런 거 못 먹는다고 했었지. 형은 늘 완벽하려 했어요. 몸도, 시간도, 식단도. 그녀는 작게 웃었다. 그리고 난 그 완벽함에 점점 지쳐갔어. 정우는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 안 한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사랑했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 그의 이상을 더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됐지. 그 말은 무겁게 마음에 박혔다. 셋째 날. 윤희는 창가에서 햇살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정우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붓을 멈췄다. 뭔가 이상해요. 내 얼굴? 아니요. 내 시선이요. 계속 당신 눈만 그리게 돼요. 형을 떠올리려고 하는데 자꾸 형이 아닌 당신이 보여요. 윤희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다. 감정의 고백이 섞여 있었다. 그건 위험한 말이야, 정우야.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그림일 뿐이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다시 자세를 잡았다. 하지만 정우는 이미 형의 초상을 그리는 작업이 아니라 윤희라는 한 사람을 그리는 중이었다. 다섯째 날.
윤희는 정우에게 오래된 노트를 내밀었다. 그림을 그리려면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거야. 그건 형이 생전에 쓰던 짧은 일기장이었다. 정우는 한 페이지를 넘기다. 한 구절에서 멈췄다. 윤희는 여전히 나를 기다린다. 그게 고맙지만 나는 그만큼 내 감정을 감추고 있다. 나는 사랑을 줄 모른다. 정우는 손끝을 떨며 노트를 덮었다. 형은 알고 있었네요. 당신이 혼자였다는 걸.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늘 자기 자신으로만 존재했지. 나는 그의 곁에 있었지만 그의 안에는 없었어. 정우는 조용히 물었다. 나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윤희는 아무 말 없이 정우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처음으로 선이 흔들리는 시선이었다. 생각하는 말풍선 시청자 여러분. 사람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면 그 속의 감정이 아닌 마음이 보인다고 해요. 그림이라는 거울 속에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향한 감정이 떠오른다면 그건 예술일까요? 혹은 사랑의 시작일까요? 확성기 이야기가 궁금하셨다면 좋아요, 붉은 심장, 댓글 필기, 구독 플러스 알림 설정 알람 꼭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6째 날. 정우는 집 현관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을 열기 전부터 손이 떨렸다. 붓을 쥐는 손은 익숙했지만 오늘은 그 손이 감정을 쥐고 있는 것 같았다. 윤희는 조용히 그를 맞았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표정. 하지만 정우는 느꼈다. 그녀 역시 말하지 못한 감정으로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오늘이 마지막 스케치죠? 네. 다음엔 채색하고 마무리만 하면 돼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더 가까이 앉았다. 오늘은 나도 솔직해져 볼게. 그 말은 오늘 하루가 그림만을 위한 시간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었다. 정우는 스케치를 이어가며 입을 열었다. 형이 남긴 노트를 계속 읽고 있어요. 그 안에는 형도 형수님도 서로 너무 조심해서 진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기록들 뿐이었어요. 그래. 우린 서로를 지키려다. 결국 서로를 놓쳤어. 그녀의 시선은 정우의 손끝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림 속의 눈. 그림 속의 주름. 그림 속의 고요함. 근데 너는 그릴 때만큼은 내 안쪽을 보려고 하더라. 정우는 멈칫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이고 있어요. 잠시 후 윤희는 조용히 말했다. 정우야. 나는 지금도 내가 너에게 누구여야 할지 모르겠어. 저도요. 하지만 확실한 건 형수님을 볼수록 제가 계속해서 당신에게 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윤희는 고개를 숙였다. 그림 속에서 눈을 마주했던 둘은 이젠 실제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랑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지금 당신 옆에 있고 싶은 마음이면 충분해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 미소는 오랜 시간 굳어있던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소리 같았다. 저녁 무렵 정우는 그림을 내려놓고 윤희와 함께 마당에 나갔다. 바람이 불고 가을 냄새가 스쳐갔다. 예전에 형이랑은
이렇게 바깥에 나와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무언가를 해야 했으니까. 정우, 너는 달라. 말을 들어주고, 침묵도 받아들이고, 무엇보다 나를 한 사람으로 봐줘. 정우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형의 아내가 아니라 윤이라는 사람으로. 그녀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조용히 정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날 밤 정우는 윤희의 집에 머물렀다. 별말 없이 각자의 방에서. 하지만 새벽녘 정우는 거실로 나와 마지막 붓질을 시작했다. 그림 속의 윤희는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눈빛엔 따뜻함이, 입꼬리엔 아주 작게 미소가 담겨 있었다. 그건 분명히 정우만이 볼 수 있었던 윤희의 얼굴이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이 그림을 넘어서면 더는 돌아갈 수 없어. 그는 알고 있었다. 이 감정은 선택이 아니라 이미 진행된 결말이라는 걸. 아침. 윤희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완성된 그림을 보며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조용히 그림 앞에 선 채 말했다. 여기에 내가 있네. 내가. 진짜로. 정우는 말했다. 이건 초상이 아니라 당신이에요. 내가 기억하고 내가 느끼는 그 순간. 그녀가 말했다. 정우야. 네. 이제 나도 너를 그리고 싶어.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속엔 지금까지 감춰둔 모든 감정이 있었다. 생각하는 말풍선 시청자 여러분. 당신이라면 어떨까요? 잊으려 했던 얼굴을 그리는 동안 그 얼굴이 아닌 자기 마음을 그려버렸다면 그건 후회일까요? 운명일까요? 그림이 완성된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유난히 일찍 도착했다. 윤희는 아직 집안 정리를 하던 중이었고 그를 보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어떤 계획이에요? 정우는 조용히 말했다. 이 그림을 서울 전시에 내기 전에 당신과 같이 마지막으로 보려고요. 그림 속 윤희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남는지 듣고 싶어서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의자에 앉았다. 정우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다시 꺼냈다. 햇빛이 거실을 채우며 그녀의 초상이 조용히 드러났다. 그녀는 그림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러다 말했다. 그림 속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훨씬 따뜻하네. 그게 제가 본 당신이에요. 내가 나를 오래도록 감춰왔던 것 같아요. 그림을 보니 그게 느껴져요. 정우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지금의 당신은 어때요? 윤희는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조금 용기가 생겼어요. 당신 덕분에. 그날 저녁 둘은 오래된 레스토랑에 함께 갔다. 형이 생전에 자주 데려가던 곳이 아니라 정우가 새로 발견한 작은 식당. 식사가 끝나고 정우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지. 그림 전시도 있고 당신의 삶도 있으니까. 하지만 당신 없이 그 삶을 시작하는 건 이젠 의미가 없어요. 그녀는 놀란 듯 정우를 바라봤다. 하지만 정우의 표정은 진지했다. 형의 아내였다는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건
당신이 누군가의 아내로만 남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정적. 그리고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말. 나도 듣고 싶었어. 집으로 돌아온 밤. 거실 조명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제 우린 그림이라는 구실도 없어요. 그래서 더 솔직해질 수 있겠죠? 정우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고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먼저 꽉 쥐었다. 정우야. 응. 형이 살아있었다면? 넌 이 감정을 말하지 않았겠지? 맞아. 하지만 그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을 참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야. 이제는 감정이 먼저야.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말했다. 그럼 날 안아줘. 그 순간 정우는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이건 누군가의 과거를 훼손하는 포옹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안아주는 포옹이었다. 그 밤은 조용히 흘렀고 아무도 먼저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 눈물도 미소도 모두 조용한 공감으로만 전해졌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정우는 속삭였다. 이젠 당신이 그림 밖으로 나올 차례예요. 생각하는 말풍선 시청자 여러분. 누군가의 과거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형의 기억과 사랑 사이에서 그녀와 정우가 선택한 이 감정은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외로움의 반사일까요? 서울, 작은 갤러리의 전시 개막일. 하얀 벽에 조용히 걸린 그림들. 정우의 손끝에서 태어난 형의 기억이 캔버스 위에서 조용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가장 중심에 걸린 초상화. 윤희. 고요하고 단단하며 눈빛 속에 말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이 담긴 얼굴. 그림 앞엔 많은 관람객이 머물렀고 속삭이는 말들이 오갔다. 이 여자는 누구지? 와, 진짜 살아있는 사람 같아. 모델이 누군지 작가는 밝히지 않았대. 정우는 갤러리 구석에서 그 모든 반응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옆에는 윤희가 있었다. 처음으로 서울에 온 그녀. 처음으로 사람들 사이에 그림 속 얼굴로 존재하게 된 날. 이거 이상한 기분이네. 왜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오래 바라보는 게 처음이야. 정우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림은 당신이지만 눈빛은 당신을 바라보는 내 감정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럼 이 그림은 형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너와 나를 위한 거였네. 응. 그렇게 됐어요. 전시가 끝나갈 무렵 한 노신사가 다가와 말했다. 이 그림 그의 아내죠? 정우는 잠시 당황했다. 형을 아세요? 예전에 같은 출판사에서 일했었어요. 당신 동생이구나. 그 사람 이야기 자주 했지. 노신사는 그림을 오래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 사람. 가족을 사랑했지만 마음 표현은 서툴렀어.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그가 진짜로 바라보던 얼굴을 본 것 같아서 마음이 이상했어. 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그 형의 그림자를 제가 대신 그려드린 셈이에요.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내 그림이 되었네. 잘했어, 젊은이. 전시가 끝난 후
정우와 윤희는 늦은 밤 강변을 걸었다. 도시의 불빛은 조용히 강물에 반사되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될 줄은 몰랐어. 이젠 당신도 그림 밖으로 나왔으니까요. 윤희는 작게 웃었다. 정우야. 이 그림. 다 끝났다고 생각해? 아니요. 이 그림은 시작이에요. 무엇의 시작인데? 그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둘의 새로운 이야기. 윤희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서로를 그리지 말고 같이 살아보자. 정우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번 포옹엔 미안함도 불안도 없었다. 그건 형의 그림자를 넘은 뒤 비로소 찾은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들의 시작이었다. 그 후 그림은 팔리지 않았다. 정우는 그림을 윤희에게 주었다. 그녀는 그 그림을 자신의 거실 벽에 걸었다. 그 아래에 그녀와 정우는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함께 늙어갔다. 생각하는 말풍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잊지 못하는 감정보다 말하지 못한 감정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되죠. 하지만 그 감정을 그려냈을 때 비로소 마음이 말하게 되는 걸까요? 당신이라면 누구를 그리시겠어요? 확성기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붉은 심장, 댓글 필기, 구독 플러스 알림 설정 알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금기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